방법도 일반 물세탁 가능한 의류의 전처리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 때락하는 놈은 알칼리 옵션은 잘 안 지죠? 그러면은 가볍게 물속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세탁을 해야 꺼내야 되는 옷을 그 물속에서 때를 다 빼기위해서 갖다 뭉댄다든지 이러면은 옷이 다 끄그러지죠. 그러면 미리 전처리를 잘 해야 돼요. 특히 일반 세탁하고 달리 웨트 클리닝 할 때는 전처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전처리를 안 하고 그냥 넣으면 전처리 안 하는 옷이 때가 많죠. 그 때에 맞춰서 세탁을 하게 되면 다른 옷이 다 버풀이 생겨요. 문제 생겨요. 그럼 미리 전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처리제는 그 알칼리제 미라클을 써줍니다. 이게 천연 성분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 세제 선택해 봅니다. 세제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싱크류를 할 때는 우리가 그 중성세제를 써야 됩니다. 중성세제. 그런데 중고나 싱크는 중성세제를 쓰락쓰락하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가서 중성세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하면은 마트에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떤 중성세제가 있냐면 말고 저 울 샴푸. 자, 울 샴푸를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저는 꼭 마트에 가면은 요번에는 어떤 세제가 나오는가 항상 봅니다. 그럼 울 샴푸가 있어요. 그럼 주 성분이 뭐게 있는가 딱 강용물이 다 나와 있어요. 딱 보면은 실리콘입니다. 거의. 때를 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옷이 형태가 흩어지지 않게 실리콘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중성세제로 가지고 세탁을 하면 때가 안 나갑니다. 물론 세탁기가 막 돌리면 되겠지만 방금 세탁했다가 때 한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단점이잖아요. 그죠? 중성세제의 단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서리쇼프라고 하는 놈은 뭡니까? 서리쇼프라고 하는 놈은 이상세정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제 같으면은 그냥 하나의 그 알칼리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만 하는데 요거는 그 속에 기름이 들어있어요. 서리쇼프 속에는 몇 프로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진 않으니까. 솔벤트, 옛날에는 퍼크로가 들어있었어요. 서리쇼프 속에 퍼크로 용제가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30년 전부터 그게 바뀌어서 솔벤트가 들어있어요. 퍼크로를 쓰지 마라. 수질오염 시키니까. 그래서 바뀌어서 솔벤트가 들어있다고. 여러분들 물에다가 서리쇼프다가 한번 삶아보세요. 가만히 나오면 그거 풀립니까? 안 풀리는 이유는 그 주변에 기름이 딱 차있다는 거예요. 흔들어 보면 풀리죠. 그러면 유용성과 수용성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게 이상세정액입니다. 서리쇼프 자체가. 그러면 때가 어디냐? 알칼리. 피해, 해야. 여기 미터버시 시험지입니다. 요거를 찍었을 때 시중에 파는 울 샴푸라든지 중성세제 찍으면 중성 나올 거예요. 중성. 분명히 중성 나옵니다. 중성 때가 안 빠져요. 그런데 서리쇼프를 찍으면 폐하가 9.2가 나옵니다. 9.2면은 뭡니까? 약 알칼리입니다. 약 알칼리인데, 자, 왜 중성을 생각해놓고 왜 서리쇼프를 중성세제로 쳐놓고 왜 약 알칼리는 중성이라고 하느냐?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우리나라는 중성이 돼야 중성세제고 일본은 원 자체는 알칼리더라도 물에 들어가가 희석이 되었을 때 중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 차이. 그래서 서리쇼프 같은 경우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지만은 알칼리성이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오브가 제거가 잘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희석이 되면은 그때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를 불을 잘 시켜요. 기름때 첫째 우리 순모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순모나 싱크는 전부 단백질이죠. 전부 단백질입니다. 기름 종류입니다. 기름 종류를 그냥 일반 물세제로 가서 수용성 제거제로 빠집니까? 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리쇼프 속에 들어있는 솔벤트를 어떻게 그걸 이용해가지고 유용성을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유용성 때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감만 놔도 때가 빠집니다. 그 대신에 물의 온도요. 자, 싱크는 아닙니다. 이 물의 온도를 저온으로 해보니까 물을 찼게 하니까 때가 분해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서리쇼프는 그래도 때가 빠져요. 서리쇼프는 찬물에 해도 때가 나온다고. 근데 수모 같은 경우는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서리쇼프를 넣게 되면 이게 분해가 돼요. 방감을 놔도 분해됩니다. 분해가 되고 또 하나 더 여기에 효소제라고 하는 거 들어가 있죠. 이 효소는 너무 강하게 넣으면 안 돼요. 일반 면이라든지 이런 마라든지 이런 쪽들은 효소를 조금 강하게 넣어도 되지만
실크나 모에다가 만약에 효소를 넣어놓고 푹 방금을 해놓고 한 3시간 놔놓고 바쁘면 효소의 먹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단백질입니다. 오래 만약에 담가놓게 되면 모나 실크가 구멍이 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세탁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담금을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면이나 마는 푹 담가놔도 돼요. 맨날 며칠 담가놔도 이 효소 때문에 빵꾸 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실크나 모는 이 효소로 하는 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단백질 이걸 분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효소제를 조금 첨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크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초산을 하는 걸 좀 들어갑니다. 초산. 초산은 뭡니까? 빈초산. 빈초산입니다. 자, 빈초산을 넣는데 빈초산을 넣으라 하니까 그걸 막 한 대씩가 있는지 뭐 한 컵씩 있는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항상 물 20리터 한 말 기준입니다. 한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cc 초산 같은 경우는 한 10cc 그러면 뚜껑으로 한 뚜껑입니다. 그냥 한 뚜껑 딱 넣는 거예요. 그것도 어떨 때 보면 좀 과한 것도 있어요. 순모 세탁할 때 넣는 거 아닙니다. 싱크류 왜 초산을 왜 한다고 봅니까? 왜 한다고 봅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전처리를 한 후입니다. 전처리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 전처리를 하지 않고 초산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가 안 나가요. 때가 하나도. 그러니까 항상 전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는 세탁이 아닙니다. 그냥 헹군다는 개념이에요. 헹군다는 개념. 여기 일반 세탁에서는 물리적인 힘으로 빨래는 해줍니다. 마찰력에 의해서. 그렇지만 여기서는 벌써 전처리에서 세탁이 끝났어요. 세탁 개념은 전처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찌는데 사사사 문질러 주고 뿌려주고 전처리 개념으로. 그리고 요거는 헹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헹군 과정. 요 알칼리제를 살짝 헹가주는 거. 헹가줄 때 헹굼을 할 때 스리쇼프와 초산과 효소를 같이 넣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돼요? 혼합을 합니까? 혼합. 물 20리터 기준이에요. 혼합을 하면 세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탁 그래서 전체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헹굼을 하는 거예요. 헹굼 과정이랑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헹굼도 이거 이래만 헹굼이죠. 한 번 헹굼이잖아. 한 번 헹굼. 자. 전철이란 거는 더러운데 뭐니? 그렇죠. 목대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혼합에 보면은 물세탁 방법에 보면 탱분 2회 이상 그럴 때도 아니고. 초산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요 실크에 준해서만 실크를 할 때, 자, 헹굼 이래는 어차피 요것도 헹굼 이래로 보면 됩니다. 세탁이 아니고 짧게 한 1, 2분 안에 끝나는 거니까. 그 세탁 아니죠. 1분, 헹굼하는데 1분. 그 다음 이제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가야 돼요. 빠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실제 세 개를 같이 혼합을 해도 전혀 상관없죠. 자, 스리쇼프가 약알칼리입니다. 초산이 들어가면은 알칼리를 낮춰주죠. 뭐가 됩니까? 진짜 주술이 되는 거예요. 스리소프가 약 알칼리 세제라고. 예, 약알칼리 9.2, 폐하 9.2입니다. 그럼 효소는 또 뭐냐? 효소도 보면은, 여러분, 탄닌, 프로틴 하는 거 알죠? 탄닌은 산성, 프로틴은 알칼리죠. 맞죠? 그렇게 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AMG에 있는 탄닌, 프로틴 한번 폐 한번 찍어보세요. 아는 사람. 폐하 뭐 나옵니까? 약산성, 약알칼리 나옵니다. 약산성, 약입니다. 약. 보이도 말도 한 약산성, 약알칼리 나와요. 강산성, 강알칼리 나오는 약품도 있어요. 시중에 나오는 탄닌, 프로틴은 전부 강알칼리, 강산성이에요. 전부 다. 강자가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고 나면 색깔이 탈색이 돼서 다시 중화시키고 반대로 쓰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 많지만은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약품을 썼을 때는 분명히 탄닌계를 쓰고 나면은 프로틴 계열로 중화시키고 프로틴을 쓰고 나서는 또 탄닌계를 중화시키고 이런 서로 그걸 알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다른 회사 약품은 그래요. 그런데 AMG 탄닌 프로틴은 약산성 약알칼리이기 때문에 중화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효소를 쓸 때도 자, 이 효소를 쓰니까 실크 빨대는 우리가 쓰는 효소제 되게 좋아요. 아까 전에 말한 잡아야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순모 쪽은 괜찮지만 이쪽으로는 액상으로 된 우리가 쓰는 단백질 효소제 되게 좋아요. 자, 문제는 요 어느 정도 온도가 있어야 그 미생물이 그렇죠. 예. 그런데 저거는 그냥 움직여요. 얼음에서도 움직인다고요? 얼음에서도 움직여요. 물론 네. 열을 줌으로써 더 좋아지는데 열을 주지 않고도 지금 돼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본 상식을 깨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요즘 약품들이 개발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기본 상식을 깨는 게 많아요. 원래는
효소는 온도가 40도 이상 해야지 40도에서 60도에서 발효를 합니다. 아까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헹굼 한 번을, 세탁을 하고 헹굼 1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반드시 실크류는 수산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수산 처리를 왜 하느냐? 수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물 세탁으로 인한 왕택이 떨어져요. 실크는 수산에 들어가게 되면 색상이, 왕택이 살아납니다. 색상이 살아납니다. 실크류는 꼭 수산 처리를 꼭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수산 처리 하니까 우리가 보건 강화할 때처럼 수산을 물 한 마리에 200cc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요 식으로 할 때는 수산을 아주 적게 많이 예를 들어서 물 한 마리 같으면 한 50cc 정도 약하게 살짝 패가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수산 처리를 해주고 자 우리가 요거는 보세요. 세탁을 하고 헹굼을 하고 수산 처리를 하고 수산 처리하고 나서 또 뭐 해야 됩니까? 헹굼을 살짝 한번 더 해줘야 돼요. 이 수산이 옷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헹굼 처리를 또 살짝 맹물에 한번 더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 가공을 해야 돼요. 마무리 가공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딱딱한 맛을 주는 게 있고 부드러운 맛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실크는 어때요? 실크를 입는 주 목적이 뭡니까? 부드러운 맛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제에서 부드러운 감을 줄 수 있는 마무리제를 써줘야 돼요. 마무리제를 쓰냐 안 쓰냐 차이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옷이. 여기서는 에비스 TK 실크라는 게 있어요. 물론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미안하게. 오자마자 다 나갔고 누가 들고 갔는지 다 들고 갔어요. 오늘 여기서 실험할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에비스 TK 실크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줌으로써 부드러움을 실크에 더 부드러움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촉감을. 그리고 나서 자 다른 일 할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변조기입니다. 직김으로 하면은 최상품이 안 나옵니다. 최고의 상품을 내려면 변조기로 따라줘야 됩니다. 실크에서 지무상, 실크 세탁합니다. 지무상. 여기서 전부 다 세탁은 짧게 하는 겁니다. 짧게. 효소제를 첨가하시다가 굳이 넣지 않아도 안 하고 옷이 봤을 때 좀 지방이 많이 묻다든지 그럴 때 요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효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위에 뚜껑이죠. 한 5cc 정도. 조금만 넣으세요. 여기서 지금 실크류에서는 제일 윤기가 죽는다는 건데 물세다가 나오거든요. 수산 처리하면 그게 살아납니다. 수산에서 살아나고 여기서 살아납니다. 두 군데서 살아나요. 그 시중에서는 수산 가능한 여기 있습니다. 수산은 저희들 여기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다 같은 종류 같은 근데 수산은 이제 그겁니다. 얼마나 화학약품은 우리가 시약이죠, 시약. 네. 그러니까 시약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시약이 제일 좋아요. 일반적으로 막 부들되는 이런 것들은 별로 좀 안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쓸 때는 시약을 반드시 시약을 쓰면 시약은 아주 순도가 좋아요. 순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쓸 때 여기서 수산을 따로 팝니까? 예? 수산을요? 수산 저기 판매하고 마무리 가공제는 지금 약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실크에서는 최고의 지금 현재 나오는 중에서 일본에서도 최고 실크에는 좋다는 게 요겁니다. 요거는 좀 더 한번 써보시면 알아요. 근데 저거는 정식 수입을 요번에 할 겁니다. 이제. 그 에비스 이 TK 실크라고 써져 있는 저게 실리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 일본에서 제일 극비로 얘기하는 것들은 뭐 몇 프로 이거는 안 해줍니다. 그걸 만약에 해주면은 다 만들어낸다고. 일본에서 제가 수입을 하지만은 뭐 몇 프로 이거 물론 우리가 MSBS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써보면은 양이 어떠냐면은 물 한 마리에 한 20cc 한 20cc 같으면 아주 적죠. 20cc 같으면 아주 적어요. 그거만 넣어주면 돼요. 많이 뭐 한 컵씩 넣는 게 아니고 아주 소량으로 들어갑니다. 고농축이에요. 아주 고농축이에요. 그 TK 실크 같은 경우 그런데 색상 보건제도 들어가 있어요. 색상도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크에서는 요 수산물 광택을 내주고 요거는 에비스 TK 실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색상도 살아나면서 옷이 부드러움도 살아나고 그렇게 돼요. 그거는 딱 해보면 느낌 바로 딱 옵니다. 발수 가공 그런 저거 발수 가공도 좋은데요.
여러분들 발수가공은 그게 뭐냐면 실리콘계입니다. 전부 다. 실리콘에서 뽑아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을 똑똑 들으면 또록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발수가공 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진 않고, 우리가 세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옷에 오염이 묻어있는지 없는지 하는 방법, 저는 얘기했죠. 오늘 처음 오신 분 모르니까. 옷 위에 걸려있는 옷 있죠? 옆에 있는 옷이나, 본인이 세탁해놓은 옷을 순모나 싱크를 딱 내려놓고, 이 나무젓가락으로 요런 컵에다 물을 딱 해가지고 딱 찍어서 탁 떠들어보세요.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이 그대로 동그랗게 있으면은 세탁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된답니다. 그런데 딱 떨어뜨릴 때 물이 촥 퍼지는 거, 그거는 옷에 오물이 많이 묻어있답니다. 그런 거예요, 개념이. 또 간단하게 내가 세탁을 내가 잘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요거는 돌아가셔가지고 해석을 한번 보시라고. 수사는 물의 양이 얼마나 요거 같은 물 한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0g. 50g 같으면 아주 적게 떨어져요. 그런데 수산을 넣을 때, 자, 실크니까, 보세요. 수산 처리하면 다른 거는 먹는데, 이 수산은 찬물에서도 잘 됩니다. 수산, 우리 보온가공할 때, 알죠? 물온도 50도 해가지고 하는 거. 그 만약에 이거 시큰 얼음 물려가지고 시큰 착해가 물 안 빠지게 해놨는데, 물론 수산에 들어간다 물은 안 빠집니다. 온도 높아도. 산이니까 물은 안 빠지는데, 그러면 촉감도 뜨거운 데 갖다 차가운 데 갖다 하면 촉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사용하는 수산의 방법은 일단 찬물에 수산을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구워주면 돼요. 찬물 기준 찬물. 뜨거운 물 쓴 거 아닙니다. 물론 지금 보온 가공할 때는 우리가 수산을 막 뜨거운 물로 쓰고 막 이래 했지만은 오늘은 키포인트는 수산은 찬물입니다. 찬물. 그런데 수산은 찬물에 안 녹습니다. 녹이는 방법을 알죠? 간단하잖아요. 뜨거운 물 좀 해야만 바로 녹여가지고 구워주면 돼요. 수산을 녹이지 않고 가루로 바로 찬물을 넣게 되면 그게 찬물에서 안 녹습니다. 안 녹는 상태에서 옷을 잡아 넣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공나무가 나옵니다. 좋은 물은 다 구멍이 났습니다. 위에 수산을 타놓으세요, 통에. 하나 딱 버리지 마시고. 그런데 오래 놔놓으면 그것도 침전이 됩니다. 침전이 되는데. 자, 이렇게 싱크의 주 포인트는 싱크뿐만 아니고 모든 거 마찬가지지만 짧게 세탁하면서 이 초선을 써주고 헹굼할 때 수산치를 해주고 마무리에 요걸 해준다. 저기 서리쇼프가 초산 효소제가 저기서 두 단계로 가는 게 효과가 있잖아요. 서리쇼프하고 효소제를 하고 자, 이 서리쇼프만 타놓고 만약에 물을 넣었을 때 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산물이지만 색상이 용축돼요. 녹지 빠져버린다. 안 빠지게 도매시키는 개념으로 초산을 써줘요. 도매시키는 개념. 최대한 물을 빼면 안 돼. 물 안 빼고 그냥 빼내기 때문에. 그래서 초산을 쓰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그런데 이거다 초산을 갖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또. 한 50cc 정도, 뚜껑 한 뚜껑 정도 싹 해주면 돼요. 그렇게 넣고, 이건 다 손맛입니다, 손맛. 이제 여러분들 해보면 알아요. 오후에 이제 실수를 할 거니까. 그램으로 따지면 CC를 따지면 50g. 아니 CC를 따지면 50cc. g과 cc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저기 서리소프가 그 초산을 갖다가 이제 물을 한 마를 쳐서 네.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자, 서리쇼프는 세탁을 할 때는 오늘 용량을 안 적어놨어요. 우리가 이음 제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뭐 200cc씩 막 이만큼 갑니다. 그런데 실제 세탁할 때는 숟가락 있죠, 숟가락. 물 한 마리에 우리 숟가락 한 숟가락 딱 넣으면 돼요. 숟가락으로. 그러면 거기에 한 30g 정도 돼요. 30g. 물 한 마리에 30g 들어갑니다. 거기다 너무 쓸데없이 서리쇼프를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많이 넣게 되면 옷에서 색상을 뺄 수가 있어요. 서리쇼프가 뭐 하는 겁니까? 중성세되면서 이음 제거제로 쓰잖아요. 온도를 주면은 이 색깔까지 나오고. 그래서 서리쇼프 쓸 때 양을 적게. 지금 보면 이거 뭐 아니지만 이거는 전부 양을 아주 적게 쓰는 거예요. 한 30g 정도 쓰면 딱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실크를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실크를 처리하는데 여기서 자, 넥타이 물에 빨수 지금 빨고 계신 분 손들어 봐요. 서비스를 따라요. 넥타이 물에 빨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죽죠. 이게 잡으면 손가락이 30g입니다. 한 손가락이. 넥타이를 물에 빨고 싶다. 좀 오히려 실습을 이거는 말보다는 실습하는 게 나아요. 세제 똑같아요. 똑같이 쓰면서 이거는 적어야 돼요.
탁탁탁 접어서 물속에서 손으로 이겁니다. 이거를 막 밀면 이러면 안 돼요. 물론 더러운 것을 저질이 살짝 해가지고 딱 접어서 손으로 착착착착 몇 번 하면 한 1분 정도만 딱 눌러면 우중물이 싹 나옵니다. 탁탁탁 치고 헹구. 그러죠. 요거하고 똑같아요. 손으로 간단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탈수하면 안 됩니다. 손으로 꽉 짜고 그대로 딱 들고 그대로 옷걸이 그래서 딱 나가면 하루만 자고 나면 지금 제가 내고 있는 넥타이가 다른지 아닌 겁니다. 이거 싸구라지 아닙니다. 이거 그래도 이거 명품입니다. 이거 나름대로 박스. 박스인데 국내 박스 아닙니다. 세단 저 메시지를 산 거니까. 요거를 다른 짓을 제가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짜고 그냥 걸어놓고 그 다음에 와서 그냥 바로 찬 거예요. 지금 이거. 별 이상 없잖아요. 다른 짓 안 해도. 발수 안 했어요, 발수. 발수는 이 발수도 안 했어요. 했었군요. 안 했는 거 같아. 안 했어요. 안 했었고. 폴리예요? 맞아요. 폴리 우리 타임. 나요? 넥타이. 안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해가 꽉 걸어놓으면 돼요. 넥타이를 무시다 하는 키포인트는 절대 짠다든지 돌린다든지 문댄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냥 물속에서 탁탁탁탁 몇 번 치고 살랑살랑 흔들어서 그대로 손으로 꼭 눌러서 짜고 탈수기가 우리가 보면 두 가지 탈수기가 있어요. 우리 세탁소에서 쓰는 탈수기는 회전식 탈수기죠. 그런데 물세탁 리닝 공장에 가면 압착 탈수기가 있어요. 프레스처럼 눌러봅니다. 큰 연소기에서 나와서 이 탈수하려면 시간이 뭐 5분씩 10분씩 걸리면 안 되죠. 계속 물건이 흘러나온다고. 일반 리닝 공장 가면. 그러면 그때는 빨리 하는 거는 케이크처럼 동그랗게 생긴데 넣고 프레스 눌러봅니다. 그러면 모양 그대로 살죠. 마찬가지 넥타이 탈수는 압착 탈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을 꾹 눌러서 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자연건조. 하루 딱 자고 일하면 그대로 아이롱 안 해도 그냥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돼 있어요. 정말 뭐야? 요 실리콘제를 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지금 싹 펴집니다. 이게. 그래서 넥타이 세탁은 아주 쉬운. 이거는 명품입니다. 이 사무라 아닙니다 이거. 사무락지 아니고. 요거 가져매기도 아니고 요거 영국 저 오리란입니다. 이게 제 건데 뭐 좀 묻었어요. 자, 넥타이를 먼저 빨아볼게요. 어떤 식으로 빨았나? 근데 음식물 같은 거 많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해요. 자, 먼저 보세요. 전처리를 여기서는 다른 전처리를 하지 마시고 이 원액을 좀 빨아놓으세요. 원액을. 자, 여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설치오프 들어있죠? 유용성, 수용성을 다 분해시켜요. 자, 원액을 좀 발라놓고, 좀, 여기에 뭐 묻어가 있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방치하세요. 이거 좀 들어주시죠. 자, 물, 3리터에 찬물입니다, 찬물. 요렇게 만들어 놓은 아쿠아 세제로 가지고, 자, 여기는 실제 수모에는, 실크에는 필요 없는 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필요 없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네오프라는 실제 실크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요걸 쓰지 마시고, 서리쇼프 쓰자, 서리쇼프. 서리쇼프도 여기 한 20cc 정도 될 거예요. 물, 여기 한 3배 정도 돼요, 3배. 물 3리터에. 3리터에 한 20cc 정도. 미터볼 시험장. 미터볼 시험장. 여기. 자, 팔입니다, 팔. 팔이죠, 팔.
서리쇼프를 찍으면은 구가 나옵니다. 지금 물에 타니까 팔이 나왔어요. 서리쇼프를 물에 타게 되면은 중성이 나오는 거예요. 원액은 알칼리인데, 약알칼리인데, 물에 타면은 중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싱크니까 혹시 물 빠질지 모르니까 지금 벌써 전처리는 했습니다. 전처리는 지금 여기 세제를 그냥 원액을 좀 발랐어요. 서리쇼프 이거 아쿠아세제 좀 발랐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물이 세대밖에 한 3리터 3리터니까 요거는 뭐 거의 한 5cc 정도 넣었어요. 빙조선을 여는 이유 자, 색이 안 빠지게. 그러면 지금 다시 폐하를 한번 재볼게요. 폐하를 재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산성세제가 되겠어요. 서리쇼프가 들어가면서 이거 뭔가 자, 약산성이 되겠어요. 약산성. 입맛이 나고. 저기 나와요. 봐요. 약산성 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성 세제라 하는 건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산성 세제를 뭐 실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곳에다가 빙조산을 조금 넣으면은 산성세제를 돌아서 거예요. 산성세제는 어디 좋으냐? 실크에 좋아요, 실크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넥타이를 접으세요. 그냥 막 잡아놓고 확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접어가지고 좀 가지런히 해서 이렇게 일단 담그세요. 이렇게 담그고 뜨지 않게. 절대 이걸 막 비빈다든지 이래 보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 2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인수산이 35%짜리죠? 예. 보통 우리에서는 다 35%죠. 자, 일단 이렇게 좀 담아놓고. 자, 여기에 지금 서리쇼프 조금 더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헹굴 때 굳이 많이 헹구실 필요가 없어요. 이왕이면 여기다 얼음이 있으면 조금 넣으면 좋아요. 시커먼. 이거 물 한번 보세요. 물 뭐야 나왔죠?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죠, 그죠? 깨가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접고, 이렇게. 띄워주고, 꼭 짜주세요, 이렇게. 절대 이렇게 하면 안에 넥타이 안에서 싱이 안 꼬입니다. 그리고 찬물로, 깨끗한 물로 다시 한번. 그리고 외물은 필요 없으니까 뿌려줍시다.
심플한, 에비스 TK 실크. 자, 이 넥타이가 실크다 보니까 부드러운 촉감을 줘야 돼요. 여기에서 요 뚜껑이 하나 어느 정도 되겠어요? 30 정도 되겠죠, 그죠? 보니까 문제가라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대로 다시 한번 꼭 짜세요. 물을 꼭 짜고 여기다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마무리 할 때는 너무 어디다 금방 꺼내지 마시고 한 1분 정도, 1분 정도 깁니다. 한 30초 정도만 담금질을요. 자, 아래 먼저 탈수. 지금 여기 쭈글쭈글하죠? 이걸 그대로 딱 걸어놓으면 내일 아침 되면 이게 쫙 다 펴져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나올게요. 이 모양이 이대로 안 있습니다. 마르면서 이 에비스 실리콘 때문에 이게 그렇게 쫙 펴집니다. 어지간하면 별도의 다림질 필요 없이 그냥 주워야 돼요. 옷걸이 다 풀어놓습니다.